대한민국 법원 앱에서 내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면 선고기일이라고 판결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변론기일 기준 2주 후에 진행을 합니다. 바로 선고를 하는 관계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재판 시간이 오후 2시 같은 시간대에 판결 사건이 20개 가까이 진행됨을 알 수 있어 판결 재판이 얼마나 빨리 진행됨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소혜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1심 변론 재판 다음에 이루어지는 1심 판결 재판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심 변론 재판 전 그리고 1심 판결 재판 전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엄벌탄원서 작성법과 시기에 대한 내용을 전 동영상에서 모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엄벌탄원서 작성법을 꼭 숙지하고 그대로 반드시 제출하시길 제안드립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엄벌탄원서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언급하고 재판에 영향을 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1심 판결 재판 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판결을 하는 재판이므로 지난 동영상보다 사실 더 짧고 더 허무하게 진행됩니다. 그래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차이는 크므로 판결 재판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앱에서 내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면 선고기일이라고 판결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변론기일 기준 2주 후에 진행을 합니다. 바로 선고를 하는 관계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재판 시간이 오후 2시 같은 시간대에 판결 사건이 20개 가까이 진행됨을 알 수 있어 판결 재판이 얼마나 빨리 진행됨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안내대로 검사와 판사는 먼저 자리에 앉고 그 다음 피고인은 교도관의 안내로 자리를 잡으며 판사는 바로 판결 재판을 진행합니다. 판결 재판에서는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제 사건의 예시를 바탕으로 판결 재판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판사 22고단 뭐뭐뭐 누구누구 피고인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피고인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판사 직업 주소지 변경된 거 없으시죠? 피고인 예. 판사 배상 신청인 누구누구 씨 나오셨나요? 배상 신청인 예. 판사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고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합니다.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수차례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죄가 다수 있습니다. 편취 수단과 방법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주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액 5,998만 4,863원을 지급하라. 이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일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건 번호는 변론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엄벌탄원서에 대한 판사가 언급을 했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이 무색해졌으며 제 기준으로는 해당 범죄에 대한 최고 형량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심 판결 재판 과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배상 신청을 하셨으면 반드시 재판에 참석하셔서 판사에게 참석에 대한 성의를 보이시고 꼭 엄벌탄원서를 변론 재판 전과 판결 재판 전에 제출하여 형량을 높이고 판사가 엄벌을 내릴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길 제안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소심 변론 재판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홀로 심겹게 소송을 준비하시는 다른 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